업체 근처에서 우연히 ATM기에서 돈을 뽑은 또 그 내용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업소에 연락을 또 했고 그 근처에서 ATM기에서 현금도 인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하다. 아니 의심이 되네요. 충분히 의심하죠. 네. 그래서 그분도 혐의자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였는데. 안녕하세요. 법정법학계 변호사 더모업인 테림의 오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매매 특별 단속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신 법모업인 테림의 대표 변호사 박상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석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신 분들도 있나요? 사실 이 성매매 사건 제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네. 사건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범행을 해서 어떤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본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혐의자로 입건이 돼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보신 경험이나 아니면 변호사로서 대응을 해보신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억울한 성매매 입건 케이스를 총 3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는 경험인데요. 호기심,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 과연 그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위기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또 이제 호기심에 한번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업소에 찾아갔는데 또 대부분 이런 분들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막상 찾아갔는데 이제 성매매까지는 이어지진 않고 혹시 또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렇죠. 보통 이런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대여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매매 단속이라는 것은 현장을 덮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룸사롱 같이 지하에는 노래방, 그 위에는 호텔 이렇게 돼서 한 번에 이제 해결되는 그런 어떤 성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든지 지방청 위주로 해서 수십 명씩 경찰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명 빠르로 문을 따서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성매매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이제 소규모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원룸 이런 데서 이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경찰력들이 빠르라든지 이런 걸로 현장을 급습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전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 전화한 내역, 그 다음에 성매매 업소 계좌로 입금한 내역, 또는 그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던 CCTV, 그리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단속했을 때 그 여성의 진술, 총 4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호기심이 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도 하고 가고 성매매 비용도 미리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소에 출입했기 때문에 CCTV도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 기간 업소에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성매매 업소의 여성과 만나서 대화만 나누면 그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인분들께서 잘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성매매는 미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 그러니까 성매매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수죄 규정이 있는데 성매매 자체에는 미수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져야지만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되고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대화만 나눈다든지 혹은 돈을 보내고 아예 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성인 성매매의 경우에 하는 얘기고요. 만일 이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매매 유인만 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사례는 그렇게 호기심에 들어가서 대화만 하고 실질적인 성매매 행위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 라고 CCTV 등을 파악해서 경찰이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입건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번째는 보통 이 성매매가
맹정신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회식, 술을 많이 먹고 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1차, 2차 뭐 술을 먹고 이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는 이제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성매매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블랙아웃이 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면 이제 성매매 업소 여성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샤워를 하고 또 이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어떤 뭐 분비물이라든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 자기가 깨어났을 때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술에 취해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알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경우도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상당한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그 성매매 업소에서 보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CCTV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매매를 한 사람이다 라고 특정이 돼서 입건이 된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험은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흔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긴 한데 술자리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취기가 오는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업소를 방문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업소를 방문하려는 사람의 핸드폰이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이제 업소에 연락을 하는 경우. 실제로 제가 이제 사건을 담당했던 사건인데, 담당했던 사건인데 변호사로서요? 변호사로서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서 업소에 연락을 해서 업소에 방문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추후에 이제 그 업소를 단속해서 그 업소에 연락을 했던 핸드폰을 다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핸드폰 주인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근데 그 의뢰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연락한 적도 없고 그 업체에 찾아간 사실도 없지만 그 업체 근처에서 우연히 ATM기에서 돈을 뽑은 또 그 내역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उप소에다 연락을 또 했고 그 근처에서 ATM기에서 현금도 인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매매한 사람 같다. 아니 의심이 되네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혐의자로 이제 입건이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전화를 하고 ATM기에서 돈을 뽑은 이후에 동선, 흔히 말하는 알리바이라고 하죠. 이 알리바이를 충분히 이제 입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무혐의로 혐의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럴 때 그 친구분이 나서가지고 사실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분 입장에서도 내가 성매매했다 이렇게 알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또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도 친구의 이름을 또 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또 그 친구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제 혐의를 벗어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매매 특별단속팀 팀장으로서 그리고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성매매는 주로 어떠한 루트로 발각이 되나요? 성매매는 이제 뭐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성매매 업소에게 사람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인터넷 업체가 사실은 업소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구조가 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성매매 인터넷, 그러니까 광고 업체를 단속을 하면 그 광고 업체에 연락을 했던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에 뭐 소규모 오피스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해요. 또 뭐 채팅방 이런 데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그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채팅방에 만약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뭐 현장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 대단하네요. 함정수사네요. 점점 이제 약간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도 마케팅 시대군요. 네, 성매매도 마케팅. 대단합니다. 혹시 성매매 단속이나 성매매 입건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팀장 출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주실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